이제 광수 씨로 시작을 하죠. 아침 식사 2개를 들고 가요. 이것도 나는 솔로에 되게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수 씨의 세계관은 내가 세상에 헌신해야 된다는 세계관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욕망이 생겼어. 그렇다면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미안하고 그 사람의 상처를 주더라도 그 사람 선 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올인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광수 씨는 그게 아니야.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면 다 챙겨야 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한 의지일 거고, 그게 이제 일종의 선민의식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풍선효과처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수 씨가 내가 옥순 씨가 좋아. 그러면 영자 씨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지. 이 사람들이 나를 선택했으니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챙기면서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 옳다. 이게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광수 씨가 너무 이제 내 기준에서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된다. 라는, 이게 일종의 이제 선민의식, 엘리트의식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의지와 선한 이런 생각이 뭐 사회적으로나 어떤 사업적으로 잘 접목이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근데 실은 가족이나 연애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이기적이어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으로 미안해요. 영자 씨한테는 제가 좀 만나보려고 했는데 옥순 씨가 나 좋다는데 나 설레요. 그래서 영자 씨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낫잖아. 어차피 영자 씨에게 마음이 안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뭐 아무리 50대 50이라고 말을 했지만 광수 씨가 옥순 씨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정확히 이렇게만 50대 50 두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끝까지 줘야 된다,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그런 용어들을 다 제외하고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셨길 바랍니다. 그래도 광수 씨는 노력을 하는 거야.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지금 벌써 여기서도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고 있잖아요. 방울토마토와 바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광수 씨가 얘네 둘을 다 어장에 넣어놓고 있어야지, 얘네 둘 다 내가 마음을 얻어야지, 이런 바람둥이적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선하고 정의롭고자 하는 생각인데, 이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해. 이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몰라. 나의 행동은 이미 너무 옳기 때문에 이 행동이 악한 아니면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아예 상상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건 당연히 선한 의지에서 하는 행동이니까, 내가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는 건 내가 선한 의지로 했기 때문에 그건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야. 정보의 공유야. 근데 다른 사람이 말을 전달하는 건 그건 정보의 공유가 아니지. 그건 일름보지. 이렇게 되는 게 생기는 거야. 잣대가 2가지가 되는 거야. 왜냐면 타인이 나만큼 선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그 잣대가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광수님이 타인의 시각을 더 알고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을 더 경험하면, 물론 사회 경험도 하고 결혼 경험도 몇 번 하셨지만 이제 조금 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더 경험이 쌓이면 훨씬 더 좋은, 이게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의지가 잘 효과적으로 펼쳐지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광수님이 똑똑하고 말씀을 잘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전에 아내들 입장에서도 뭔가 그들이 생각하는 광수 씨 당신의 말은 옳지만 현실은 이렇게 좀 달라요 라는 말을 했을 때 광수 씨한테 약간 안 먹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광수 씨가 말을 잘하니까, 그리고 자기의 논리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듣고 또 다른 자기의 논리로 그걸 또 설득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가 넘어가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광수 씨도 근데 이거를 내가 상대를 속이려고 이 의지를 관철하는 게 아니야.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관철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는. 그러니까 이제 광수 씨는 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성향들이 잘 맞는, 그리고 어쨌건 세상을 위해서 펼치고자 하는 이런 선한 의지를 내줘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자분이 또 잘 맞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수 씨가 막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건 아니거든. 어떤 사람이 느끼기에는 마치 벽처럼, 그쵸? 워낙 탄탄한 논리, 자기의 정의 이런 게 탄탄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느끼기엔 좀 힘들다고 느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다른 사람의 말이 옳을 수 있겠구나. 현실은 조금 다르구나. 인간은 원래 조금 욕망의 노예 같은 면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인정하면, 그리고 나도 그런 면이 있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정의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면 이제 훨씬 더 유연하게 이런 가족을 만들 수 있겠죠. 이기적이거나 바람둥이의 성향은 아니에요. 뭐 광수 씨가 바람둥이인지 아닌지 모르지. 그건 모르지만 이 성향 자체가 바람둥이를 만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바람둥이가 돼도 자기만의 명분이 있지. 그들을 뭐를 예를 들어서 뭐 외로움에서 구원해주기 위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외로움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더 어떤 더 사랑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자기만의 또 정의로움을 또 이렇게 펼쳐면서 바람을 피는 경우가 있죠. 광수 씨가 바람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야, 절대로. 그리고 광수 씨가 이제 찾아와요. 그리고 일어났냐고 물어봤는데 다 자고 있어요. 처음에 옥순 씨를 찾잖아요. 옥순 씨를 찾고 바로 그럼 영자 씨는요? 라고도 안 하고 생각 잠깐 하고 영자 씨. 그러면 영자님이래. 아니 물건은 다 가지고 와놓고 환경은 다 균등하게 분배를 해놓고 내 마음은 옥순 씨를 향해 있으니까 옥순 씨부터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환경적으로 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면 뭐해. 나는 이미 선별이 끝난 상태인데 선별을 안 하고 이 마음이 제로인 상태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이 확실할 때 내가 이런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거지. 지금 이미 선별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를 해봤자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쇼지 쇼. 우리도 그렇잖아요. 면접 보러 갔는데 이미 내정돼 있어. 거기 가가지고 내가 실컷 막 면접 해가지고 잘했어도 뭐해. 나중에 내정돼 있다는 사실 알면 고통스럽잖아요. 영자 씨가 지금 그런 마음이거든. 실컷 너 내정해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여기서 지금 면접 보라고 와가 나 자꾸 부르냐, 왜 자꾸 쇼하냐, 이 마음밖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옥순이는 광수 씨 마음속에 이 사랑이지, 선별이지. 두 사람의 이걸 차려준 건 나를 좋아하는, 나를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균등한 기회의 분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쇼거든. 차라리,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잖아요. 우리 회사 딱 기준 해놓고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사람은 빨리 내보내는 게 맞아. 예를 들어서 애초에 안 뽑는 게 맞아. 왜냐면 안 맞는 사람을 굳이 뽑아서 서로가 고통스럽거든. 얘가 차라리 다른 데 가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자기 인생 펼치는 게 낫지. 모든 게 그렇죠. 이게 어설프게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오히려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기회를 주는 거지. 근데 지금 이게 너무 그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영자 씨는 그래서 자존심이 더 상하는 거야.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옥순이 있는 걸 알고 어제도 확인했는데 심지어 지금 여기에서 똑같이 음식을 들고 와? 옥순 씨는 지금 여기까지는 이런 걸 다 이해하거든요. 아, 이게 광수 씨의 멋진 부분이구나. 왜냐면 옥순 씨도 엘리트 의식이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영자 씨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아니 왜 나를 자꾸 이런 너의 정의로움에 자꾸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지? 너의 선한 표현, 이런 세상에 기회를 주려는 거에 그래 알았어, 너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자꾸 나를 끌어들이진 말아라 주겠니? 나는 나대로 인생을 펼쳐야 되지 않단다 라고 영자 씨는 아마 생각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자 씨는 자고 있고 놓고 가는 거죠. 광수 저러고 있는 게 자기 모습에 좀 취해 있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모습에 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그게 어떤 시대의 영웅들도 보면 어떤 자기 모습에 취하고 그런 선한 의지로 끝까지 관철하면서 또 좋은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영자 씨라는 피해자가 생기는 거지. 아니 물론 피해자는 아니죠. 또 영자 씨는 영자 씨대로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이게 너무 그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저기서 두 사람이 다 일어나 있다고 생각하면, 동시에 일어나면 영자 씨랑 옥순 씨가 저렇게 살짝 떨어져 가지고 서로 앞을 보면서 광수 씨가 차려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끔찍한데? 그 전기수에서도 여러 명을 차려준 사람이 있어도 약간 공간을 나누지 않았나? 뭐 두 사람을 차려줬어도 저렇게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저렇게 놓는 거는 너무 이 부분에 이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물론 광수 씨가 이렇게 노력하는 건 알겠지만 저거는 살짝 그 경쟁시키는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뭐 영자 씨가 이 경쟁에 뛰어들 마음은 전혀 없지만 마치 그 1대-N 면접 보는 느낌이지. 두 명이 면접 자리에 앉아가지고 질문 받고 거기서 이제 뭐 식사권 하나씩 받아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겠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지적하잖아요.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 이건 많이 민망하지. 근데 또 영자 씨는 자기를 챙겨준 것 자체에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와서 그래서 옥순 씨한테 얘기를 해요. 맛있어요 수박. 옥순 씨도 가서 먹으라는 얘기지. 옥순 씨도 벌써 여기서 지기 싫어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이 사람들의 질투나 시기가 생길 수 있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조직에서 하는 그런 암묵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떤 박탈감을 준다거나 어떤 상실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게 만든다거나 뭐 시기하게 만든다거나, 실은 우리는 굉장히 그런 걸 경계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저번에 청소를 하시는 분이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돈을 많이 번 상태에서 청소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대요. 그분 자르라고, 부자라고. 그래서 그분이 결국 잘렸다는 얘기를 제가 그 어디 짤 같은 걸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꼭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사례고 우리는 굉장히 조심한단 말이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근데 애초에 옥순 씨는 그런 평등한 관계를 원하질 않아. 그냥 내가 이런 다른 계층으로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당장 이제 내가 수박 달라고 해서 네가 먹은 거 내 덕이다. 바로. 그래서 옥순 씨와 광수 씨가 약간 결이 맞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이 사람들에게 뭐 다정하게 해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자리를 넘보는 건 용서 못해. 그래서 수박 내가 달라고 해서라고 바로 이제 영자 씨의 이렇게 기가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거를 눌러버리잖아. 어딜 감히. 수박 내가 달라고 해서 그렇게 돼버리죠. 이게 그래서 어쨌건 지금 여기서는 옥순 씨가 살짝 승자라면 승자잖아요, 지금. 광수 씨의 마음을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영자 씨는 이미, 나 졌어. 항복. 이렇게 한 상태란 말이죠. 옥순 씨와의 관계에서. 그러면 실은 여기에서는 좀 자비를 베풀어도 돼. 자비는 어떻게 베풀어요? 그래 수박 맛있어요? 그러고 그럼 나도 가서 먹어봐야겠다. 그 정도로만 해도 실은 이제는 영자 씨와의 관계 이렇게 잘 하면서 갈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수박 내가 달라고 해서라고 굳이 말을 하면서 영자 씨 네가 먹은 건 내 덕이다라고 하는 거는 실은 영자 씨 입장에서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옥순 씨 입장에서는 광수와 나의 관계가 확실하고 영자가 어쨌건 거기에서 좀 끼어든 것처럼 될 수 있는 건 맞으니까 옥순 씨 입장에서는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전 데이트에 영자가 따라온 것도 감히 네가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순 씨 입장에서는 영자 씨에게 확실하게 이 선을 인식시켜줄 필요는 없지. 여기는 네가 들어올 곳이 아니야. 광수와 나의 영역엔 너는 지금 다른 데를 좀 알아봐. 여기를 어디로 오려고 그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달라고 했다라고 했다가 이제 또 막상 내가 달라고 한 것까지는 아니지 하면서 내가 달라는 게 아니라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있는 수박 먹고 싶다고 했다. 그럼 이제 영자 씨 표정 바로 굳어버리지. 그나마 좀 좋았거든요. 영자 씨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자존감이 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수박 먹고 기분이 좀 그나마 좀 좋아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영자가 내 경쟁 상대였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자존감을 뭉개버리는 거는 실은 사회적으로 내가 이게 어떤 반동이 와. 나는 솔로에서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람 없고 이 사람들과 관계 끊어도 되니까. 그리고 옥순 씨의 삶에서도 상관없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나는 화가고 나를 굳이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 나를 뭐 적으로 두는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돼. 그냥 나의 어떤 부분을 조금 동경하고 그리고 나의 작품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만 만나도 됐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의 사회생활은 그 안에서 정치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고 막 그 사람과 많은 사람과 친해하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그러지 않더라도 최소한 나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느 정도 우위에 돼 있을 때 그 사람을 밟아버리는 거는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이 아니야. 굳이 적을 만드는 일이거든. 요즘에 제가 유튜브나 이런 게 좀 한편으로는 물론 다 그렇진 않은데 좀 걱정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손절에 얘기하고 그리고 약간 어떤 정서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이런 걸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좋은 포지션을 유지하는가가 목적이 돼야 돼요. 상대를 부시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 근데 지금 옥순 씨는 나와 광수 관계에 감히 끼어든 영자에 대해서 지금 선을 자꾸 그어서 보여주고 있거든. 실은 근데 영자가 한번 이렇게 항복의 의사를 보였다면 여기에서는 영자를 좀 품어줘야 돼. 그래서 영자 마음속에 그래 옥순 씨에게 좀 미안했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실은 진짜 승자거든. 그게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배워야 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친할 필요는 없지. 근데 굳이 상대의 자존심을 긁어서 이 사람 마음에 일종의 뭐 한이 맺히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손실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은 실리를 추구하잖아요. 그때부턴. 상대가 실리를 추구하지 않아. 상대가 뭘 추구하는 줄 알아요? 나에게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손해봄을 감수해. 그렇게 되면 나도 잃는 게 많고 상대도 잃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상대가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나에게 좀 미안함 혹은 고마움을 가진 상태로 승패가 끝나는 게 가장 괜찮죠,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손해를 보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굳이 저기에서 이제 내가 먹고 싶어 했다라고 계속 대놓고 말을 하는 것보다 그래요? 수박 맛있었어요? 하고 하는 게 넘어가는 게 지금에서는 손해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아니지. 근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옥순 씨가 태도를 취하면 나중에 옥순 씨에 대해서 나쁜 평판이 이렇게 퍼졌을 때 어떻게 돼? 영자 씨가 거기 그 평판에 나쁜 거 한 숟가락 더 얹어서 퍼뜨려버려. 그러면 이런 태도가 쌓이고 쌓여서 조직에서 고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옥순 씨 입장에서는 틀린 게 아니거든요. 맞는 소리를 했어. 왜 내가 고립되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회생활에서 조금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조금 잘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왜 다른 사람한테 져줍니까? 왜 이겼으면 왜 확실하게 승리를 해야지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자비를 베풉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거든요. 아니야. 결국 나를 위해서인 거니까. 어느 정도 상대도 실리를 추구하고 나도 실리를 추구해야 상대의 행동이 예측이 되지. 그래야 내가 뭔가 상대한테 제안할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그게 사회생활이 되죠. 근데 얘가 어느 순간 실리 포기, 나를 부시는데 목표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걔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활동을 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회활동을 하고 이제 내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사회활동을 잘 하지 않고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회활동 해보면 알잖아. 이게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는 게 그런 말이거든. 진짜로 다 저주란 말이 아니거든. 내가 아무리 일 잘하면 뭐해. 주변이 다 적으로 돌아서 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실은 나쁜 일을 한 게 없는데도 주변에서는 이미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펼쳐지는 거죠. 그게 실은 옥순 씨에게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 편이 없어, 이 조직 안에. 이미 영자 씨라는 굉장히 약한 소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질투가 나지 않으면서도 연민의 대상이잖아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왔고 여기서도 지금 어린 나이고 이러니까 또 언니들이 또 챙기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중간에서 나쁜 평판을 막아주지 않고 거기다 한 숟가락 더 얹어? 그러면 쉽사리 그렇게 돼버리지. 이런 베푸는 게 옛날에도 부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베푸는 걸 많이 했거든요. 이게 어떤 행사나 이런 명절 때 이런 주변에 있는 약간 빈민들에게 이렇게 베푼단 말이야. 그런 음식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갖다 주셨네 라고 이렇게 광수님이 여기서 계속 굳이 계속이라고 안 먹는다고 했더니 그래도 조금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실은 영자 씨가 뒤돌아서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느낌이 오잖아요. 아,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라고 했는데 영자 씨가 말이 딱 침묵으로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불편하게 생각했구나. 그럼 여기서 아, 그런데 영자 씨도 이런 거 아침 먹으라고 챙겨줬구나. 되게 자상한 분이네. 이 정도 하고 말을 끝내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여기서 말을 쏟아내. 그래도 안 먹는다고 했더니 이제 뭐 드시냐 계속 뭐 먹냐고 물어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자 씨가 되게 섬세하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순자 씨한테 바로 가서 얘기하죠. 벌써 옥순 씨가 영자 씨에게 상처를 준 게 순자 씨한테 퍼져버리잖아. 근데 이렇게 영자 씨 입장에서의 옥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옥순 씨가 완전히 빌런처럼 느껴지고 더 선입견이 생겨버리지. 근데 물론 술자리에서 옥순 씨가 영수 씨와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순자 씨도 옥순 씨에게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주고 싶은 영수를 옥순이 뺏어가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자 씨가 가진 게 되게 많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제 순자 씨가 자랑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어쨌건 아버지를 통한 그런 재력도 그 중에 하나가 있을 거고 옥순 씨는 더 가진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떨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순자 씨는 이미 옥순 씨에게 져 있어. 그리고 순자 씨는 나는 지금 애도 있고 지역적으로도 좀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자와 영자는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게 돼버리는 거야 지금. 벌써 6명 여자 중에서 2명이 옥순에게 등을 돌려버렸어. 실제로 옥순 씨와 순자 씨가 무슨 일 있었나요? 별일 없었어. 근데 순자 씨는 지금 옥순 씨를 약간 적으로 규정해버리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이게 조직에서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 나도 모르게 나를 반대하는 연합 세력이 생겨. 내가 동탁 같은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나를 반대하는 연합 세력이 생긴다고. 근데 그냥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이랬을 때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반연합 세력이 서서히 걔네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목소리 내는 곳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고립돼 버린다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 이게 그래서 사회생활이 생각보다 무서운 부분이 있어. 이렇게. 특히 내가 어디 조직에 갔을 때 초반에 이런 실수를 하면 이런 선입견이 생겨버리다 보면 그게 참 위험한 일이지. 정치력은 어디서 오냐면 결국 내가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는 일을 기꺼이 돕는 거야. 상대도 그런 부분을 나에게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엮이면서 내 안전망이 되는 거거든, 조직에서는. 그래서 이게 결국 정치라는 게, 근데 이거는 지금 반대란 말이야.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력으로 따지면 지금 나는 솔로 나온 분들 중에 최약체가 실은 지금 이번 기수 옥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치력이 없다. 그러면 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이 없고 조용하면 정치력이 없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정치력은 실은 A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선신하다는 확신이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걸 부탁을 해도 막 나쁜 거 아주 비리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이 힘들 만한 걸 부탁해도 이 사람은 기꺼이 해줄 거야. 이 사람 해줘도 나는 기꺼이 해줄 거야. 그게 정치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브랜딩이야 실은. 그래서 이거는 뭐 말을 잘하고 막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이 예측 가능한 사람인가가 그게 정치력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못 알고 있지. 정치력 이러면 막 정치가로 해서 막 그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정치력은 타인들에게 복수심을 만들어주지 않게. 정치력을 키우려면 상대가 나를 믿을 수 있게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너의 비밀은 보장된다. 그리고 네가 부탁하는 거 들어줄 수 있다. 너도 나의 부탁을 들어줘라. 이거 세 개가 확보가 되면 그게 정치력이 되는 거예요. 정치력이 막 그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구슬이고, 물론 그런 사람이 유리한 건 사실이지. 그런 능력으로 타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꼭 거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고.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 신뢰가 깨져버리면 정치력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먹고 싶었다고 그러네 하면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순자 씨 표정 어때? 안 좋잖아. 내가 수박 먹고 싶었다는데 수박 가져왔다고. 지금 바로 이제 영자 씨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상했잖아요. 내 감정이 상하니까 더 부정적인 쪽으로 내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내 기억에 남은 건 옥순 씨가 지금 나를 밟았다는 기억이야. 그러니까 그게 감정적으로 얽히면서 더 부정적인 멘트가 더 세게 와전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내 머릿속에서 이미 와전돼서 기억에 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됐지만, 이제 순자 씨가 듣기에는 옥순 씨는 실제 옥순 씨보다 더 심한 말을 한 사람처럼 들리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이게 영자 씨가 나쁜 사람이나 나쁜 맘 먹고 옥순 씨 매장시키려고 더 나쁜 말 만드는 거 아니거든. 기억 속에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에 맞춰진 멘트가 나가는 거든. 그러니까 이게 옥순 씨가 막 그렇게 심한 잘못을 했냐? 그것도 아니지. 영자 씨가 막 그렇게 지금 심하게 말을 했냐? 그것도 아니지. 근데 물론 더 성숙하고 현명한 태도가 있었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무서워요. 이러면서 어떻게 됐어? 영자 씨가 내가 피해자임을 더 강조하게 됐지. 그러면 옥순 씨는 어떻게 돼? 강자로이고 가해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만화나 이런 콘텐츠는 1대1이 아니면 비겁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도 아니지, 꽤 됐지. 드래곤볼은 어때요? 1대 다가 비겁해? 안 비겁해. 프리자르한테 예를 들어서 피콜로랑 베지타랑 다 같이 싸웠는데 비겁해? 안 비겁하잖아. 왜 안 비겁해요? 프리자가 강하니까, 엄청나게 강하고, 또 손오공이나 이쪽 팀은 정의로운 의지니까. 그러니까 안 비겁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따시키고 어떤 사람을 단체로 어떤 페널티를 주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악이 있는 게 아니야. 따시키는 사람이 절대 악이기 때문이야. 절대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강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야. 다수가 지금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버리면 옥순 씨가 고립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영자 씨는 내가 약자고 피해자거든. 순자 씨는 약자고 피해자 입장을 공유했거든. 그리고 이런 게 퍼지면서 약자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그런 선한 마음으로 옥순 씨를 고립시키고 괴롭히는 거지. 물론 괴롭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게 내가 잘난 사람은, 그래서 벼는 이길수록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 게 그 말인 거예요, 결국. 근데 물론 처음에 내가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땅 위로 못 나가. 벼가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벼가 이렇게 읽지를 못해. 근데 익었을 땐 숙여야지. 잘난 사람은 숙여야지. 내가 못났으면 내 잘난 거 하나라도 표현하고 더 어필하고 이렇게 하면서 돋보이게 뭔가를 찾아야 되지만, 내가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이면 숙이고 배려해야지. 안 그러면 이런 꼴 나는 거야. 조직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선을 지켜야 되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순자님은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만 해.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해주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좋은 말로 위로했지만 순자 씨와 영자 씨는 반 옥순 연합으로 동맹을 맺은 거야. 예를 들어서 영자 씨와 옥순 씨가 어느 순간 다른 일로 해가지고 둘이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쳐봐요. 그럴 일은 없어. 그럴 일은 없는데, 그랬다면 순자 씨가 거기에서 당연히 영자 씨 편들겠지. 다른 사람까지 끌어와서 옥순 씨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겠지. 왜 또 그러냐고. 왜 영자 괴롭히냐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영식 씨도 뭘 만들어 갖고 왔어요. 아무튼 이 정도면 노하우가 자기 그게 확실하지. 이 계란말이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이 계란을 이렇게 한 것만도 실은 대단하지. 다들 이렇게 하려다가 못하니까 스크램블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이거잖아. 그런데 안 되니까 결과는 스크램블로 나오잖아. 미안합니다. 제가 그래요. 딱 애들한테 많이 해준 티가 나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 얼마나 정성스러워. 당연히 고맙다. 여기 83라인. 영철 씨는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영자 현숙 남았는데 내가 분란을 만들 것 같은 느낌. 영철 씨도 자의식이 대단해요. 이 자신감이 엄청나. 저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상당히, 에이, 너 들어와다. 괜찮아. 네가 들어와도 분란 없을 것 같으니까 들어와. 약간 그렇게 막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죠. 그래서 뭔 말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영철 씨가 이게 자신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지만, 어쨌건 내가 들어가면 뭐 여자분들이 다 나 좋아해, 이런 뜻은 아니었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내가 굳이 어떤 가능성을 만들고 우리끼리 겹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런 의도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 이제 아마 이분들끼리는 이해하지. 지금 전혀 안 겹친단 말이에요, 이 셋은. 그리고 또 셋은 또 나이도 같고 또 어느 정도 친분도 쌓였죠. 그래서 영철 씨는 뭔가 약간 좀 자신감도 넘치고 오지랖도 있어.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게 아빠 마음이라 그런지 주변을 자꾸 챙겨주고 싶어해. 자꾸 이런 아들들에게 자꾸 이것저것 가르치고 간섭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철 씨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그럴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있어서 상철 씨 머리 해주는 거. 이거 다정하잖아요. 남자애들 이렇게 뭘 해줄 때는 다정하게 오늘은 뭐 입을까?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이거 입을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좀 츤데레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주변을 챙겨주고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버지 자아가 강하면서도 아이들을 지금 혼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챙겨주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느끼기에는 아 오지랖이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영철 씨는 그거를 뭐 나쁜 마음으로 광수 씨한테 개입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건 남들 눈에는 정숙과 완전히 커플인 상태. 만약 내가 여기서 남봉꾼처럼 막 들어가면 근데 이 말은 그런 건 있어. 영철 씨는 지금 막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싶은 거야. 내가 정숙 씨와 어느 정도 관계가 됐지만 다른 사람을 막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그건 이해해야죠. 왜냐면 나는 솔로는 지금 다른 사람 알아보려고 온 거잖아. 그런데 정숙 씨가 지금 너무 나만 바라보고 직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실은 과분한 여자죠.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사람이지. 뭐 과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가 영철 씨라면 난 그렇게 느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직진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지금 민망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건 너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지. 이제 영철 씨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건 너무 남봉꾼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 욕망을 지금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광수 씨에게 뒤에서 이제 이런 조언도 내가 못하니까 너라도 좀 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지금 영철 씨는 그렇다고 정숙 씨만 바라볼 것 같진 않아. 이런 멘트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영철 씨는 다른 사람과 분명히 그런 시도를 해볼 것 같긴 해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남봉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쁜 건 아니잖아. 나는 솔로면 뭐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정숙 씨는 안 그럴 거거든. 그럴 걸 영철 씨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하는 행동이 스스로가 너무 부정적인 게 아닌가? 민망한데? 아, 내가 너무 남봉꾼 같나?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좀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전쟁 난다. 이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실은 참자. 약간 인내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본심은 이렇게 들어가고 싶지만, 그냥 참아야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철 씨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이런 식으로 딱 누르는 거지. 영숙식 씨가 슬쩍 웃죠. 이게 어떤 웃음이었을까? 들어와도 되는데 나는 경쟁에도 이길 자신 있는데 그건 걸까? 아니면 그냥 전쟁이 생각나서 웃은 걸까? 어느 쪽일까? 그래서 영수가 염두에 둔 옥순과 영자가 있고 광수가 염두에 둔 옥순과 영자가 있죠. 근데 지금 남자 라인에서도 지금 이 세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끈끈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광수 씨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이지.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어울릴 수 있는 또 광수 상철은 좀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철은 자발적 아싸고 광수는 자기가 아싸 같은 성향이 있지만 자기는 인싸라고 생각하지. 주변을 아우르고 이렇게 좀 기회를 주고 내가 전체를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광수가 아싸 기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선이 그어져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봤을 때 광수는 옥순 쪽이야. 그러니까 약간 영철 씨는 여기에서 실은 나는 솔로의 스펙타클을 생각하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영철 씨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영철 씨는 원래 스펙타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태국에서 사업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에너지틱한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고 그런데 몇 년간 육아를 하면서 조금 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추구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좀 밋밋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육아도 스펙타클해. 하지만 이제 원래 영철 씨가 생각했던 그런 스펙타클과는 좀 다른 스펙타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는 솔로에 오면서 기대했던 게 그런 자신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스펙타클이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걸 분석하고 더 흥미로운 거를 관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지 않나.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좀 푸시를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영철 씨가 막 나쁜 마음으로 푸시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도전해봐요. 뭐 나는 지금 정숙 씨와 어느 정도 관계가 됐기 때문에 못하지만 물론 영철 씨도 다른 시도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못하지만 당신도 해야지. 나는 솔로잖아. 우리 더 에너지틱하게 해야지. 약간 아마 그런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옥순과 영자 어제 데이트에서 시그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광수의 그 시그널이 이제 옥순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옥순님한테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영수 씨가 살짝 표정이 조금 굳죠. 그래서 지금 나도 지금 옥순이 1순위였잖아요. 지금 영수 씨 마음이 1순위가 옥순 씨인데 옥순 씨가
광수를 향한다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지. 그래서 광수형은 일단 양다리를 걸쳐놨어. 아까 남봉구처럼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광수형은 양다리라고. 그래서 어제 옥순이랑은 뭐가 있었냐 영식 씨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술자리에서 잠깐이라고 했는데 영철 씨가 이제 거기서 조금 힘을 실어주죠. 유일하게 가장 오래 있었다. 케미가 맞는 드라이브 같은 그런 분들 케미가 맞았다. 드라이브가 취미라는 게 서로가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슬슬 겹치는 사람들이 생긴다. 아까 영철 씨가 남봉꾼이야 전쟁이야 라고 말은 했지만 영철 씨 마음 한구석에는 남봉꾼처럼 들어가고 싶고 그 전쟁 같은 스펙타클의 중앙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 근데 한편으로 그냥 편안하게 누군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도 있지. 근데 이제 여기서 영철 씨는 분명히 이게 너무 밋밋하게 그냥 연애 한 사람과 딱 꽂혀서 오는 것보단 실은 이 솔로 나라에 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바라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수 씨는 이제 옥순 씨랑 데이트를 할 거다라고 하고, 그럼 또 이제 영자는 광수형한테 노선을 딱 틀 수도 있다. 전혀 잘못 보고 있죠. 영자 씨는 광수 씨한테 완전히 실망했어. 광수 씨한테 갈 일은 없어. 영자 씨가 이제 질린 느낌이거든. 근데 이제 그 영자 씨의 마음을 잘 모르죠. 왜냐면 이분들은 지금 영자 씨한테 관심이 없거든. 지금 물론 나중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영자 씨에게 관심을 전혀 안 두고 있어서 영자의 마음이 어떻게 틀어질지 몰라.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광수의 이야기를 통한 영자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은 시그널은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어쨌건 뭐 지금 이렇게 복잡해지죠. 지금 대단하다 이렇게 따지면 특히나 영철 씨는 이게 상황이 복잡해지길 바래. 이 솔로 나라에 와가지고 이게 밋밋하고 재미없는 기수에 머물다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영식 씨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철 씨는 그래도 좀 스펙타클이 있길 바래. 뭔가 이런 거친 환경이 영철 씨는 좀 바라는 면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럴 수 있죠. 내가 이왕 왔는데 좀 재밌는 기수에 있다가 하면 좋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자꾸 뭔가 이런 부분을 더 좀 바라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참전 포기라고 하지만 다들 참전 포기하고 무기력하길 바라진 않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 뒤에 스펙타클은 영철 씨가 바라는 느낌의 스펙타클은 아니야. 정말로 갈등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누가 빌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영철 씨가 바란 건 아니에요. 영철 씨가 바래서 지금 뒤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싸움에 이런 걸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랑 싸움도 있고, 이게 사랑 싸움이라는 게 진짜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 정도를 바랬던 건데 스펙타클하고 여러 사람이 막 좋아했다가 이런 그 다이나믹한 걸 바랬던 거지. 이 뒤에 일어나는 이 예고에도 드러나는 그런 부정적인 갈등을 바라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숙 씨는 상철 씨를 물어봐요. 상철님 어디 갔어요?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라방 전체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